춥고 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쉬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12월 중순이 벌써 됐어요. 네, 시간 빠르네요. 벌써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10도 밑이 아니고 거의 뭐 영하 20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가까운 굉장한 강추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정말 춥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주말에도 또 계속해서 맞아요. 춥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또 일찍 춥기도 춥고 정말 추운 겨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게 네. 이럴 때는 진짜 집순이 집돌이. 네. 집에 딱 앉아서 구들장에 딱 앉아서 구들장에. 이불 덮고 네. 고구마에다가 귤 까먹으면서 이런 게 제일 네. 좋은 건데 어쨌든 집이 최고인데 이럴 때 주로 나가시려는 분들보다는 집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날 추운데 집에서 귤 까드시면서 잡정보센터 시청하시면서 또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와 함께 겨울방학 취업 준비 함께 하시고요. 봄에는 같이 꽃길만 걷길 바라면서 목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해주고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정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예. 또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잡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3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할 텐데요. 면접 컨설팅의 날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비주얼. 네. 뭔가 얼굴을 보면 털어놔야 할 것 같은 푸근한 푸 같은 얼굴. 겨울이 되니까 자꾸 더 보고 싶어지는 분입니다. 리포트의 차재현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제 별명이 푸인데 어떻게 아셨는지. 아주 오랜만에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러니까. 당황스럽네요. 푸근하고 푸 원래 같고. 별명이 푸예요. 네, 푸예요. 오, 푸가 저희가 생겼어. 되도 않는 파더 테레사를 갖다 붙여드렸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푸쌤으로 나중에 불러드려요. 이제 여름에 푸예요. 푸같이 네. 빨간 티 한번 입혀봐야겠어요. 빨간 티 입혀보고 이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반성했습니다. 푸 같은지 비교를 어렵네요, 해봐야겠네요. 방송.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차코치님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바쁘고 좀 지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쁩니까? 예, 공식적으로 바쁜 건 끝났고요. 이제 바쁘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랑 끼니 때 식사하고요. 끼니 식사. 사이에는 떨어지신 분들 면담도 나누고 왜 떨어졌는지 자체적으로 또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심리적으로 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하루하루겠네요. 비트코인 같은 하루죠. 같은 하루. 비트코인을 하고 있군요, 보니까. 아니요, 전혀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 세 번째로 주인공. 만나 뵙는 분입니다. 차은혜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일째인데 기분 어때요? 네, 이제 주위에서 제 방송 보시고 네.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아, 그런 말만 네, 했어요? 네, 많이 또 해주셨어요. 다른 말 어떤 말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예. 친구들이 또 다른 말은 약간 비주얼적으로 어, 이렇게 아나운서나 캐스터분들 너무 날씬하시다고 차라리 아. 옷을 좀 커진 거 입고 나가라고 해서 그래요. 또. 그 여자친구였군요. 여자친구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은 도움 또 남은 네. 시간 동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오늘 뭐죠? 예.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학생 모의 면접 때문에 옷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준비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요? 겸손한 발언. 네. 그러니까 어디를 특히 기억나는 면접이 있다면 어디가 있어요?
저 2017년 하반기에는 면접장에 들어가질 못해서 네, 들어가지를 못했었고 이제 삼성 반도체 스터디하면서 스터디원과 모의 면접을 한번 했었습니다. 반도체 스터디라 하면 이제 그 스터디 삼성 반도체 모두 지원을 하려고 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였나 봐요. 네. 그렇군요. 네. 모의 면접 때 물론 이제 저희가 항상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원들끼리 자평을 해주면서 자화자찬을 하면 힘든 건데 그때 평가는 어땠었어요? 그때 평가가 제가 그때는 홍쌤께 컨설팅을 받기 전이어서 이제 공학 실전형 프로젝트 이런 명이 아닌 그냥 창업 경진 대회 경진 대회. 그리고 이제 인턴도 벤처 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팀원 스터디원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얘는 회사에 오래 남지 않고 이게 다시 사업하러 나갈 것만 같은 아이로 많이 비춰진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금방 튀어나갈 것 같은 인상 이런 거를 주면 압박 면접이 많이 들어올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대전제로서 압박 면접이라는 게 내가 압박을 느낄 때 압박 면접인 거거든요. 네. 문제는 2005년, 6년 때처럼 탁자를 쾅 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압박 면접이 아닌 거거든요. 철저하게 본인이 느끼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압박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력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퇴사를 할 것 금방은 아니겠지만 좀 조직 생활에 적응이 어려울 것 정도의 이야기에 해당될 만한 이력들인 건 맞으세요. 벤처기업이나 창업, 물론 대회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뭐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하시더라도 창업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조직 적응적인 면에서의 걱정은 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은하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던 거 동문서답한다는 거가 동문서답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서론이 길어서 주제가 뭐지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건 보통 이제 우리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말이 길어지는 거. 그렇죠. 아무 말 대잔치가 이제 벌어지긴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철저하게 연습으로서 케어가 될 수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다만 본인 성향 자체가 말을 원래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좀 고치기 쉽지는 않은 것이 문제고요. 오늘 은혜 학생이 어떤 스타일이신지는 한번 제가 대화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은혜 학생이 아까 모의 면접 스터디를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출연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은혜 학생이 어떤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았는지를 받아본 건데요. 예상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또 오늘은 이제 김한희 캐스터가 아니고 또 하드캐리입니다. 조소연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은혜 학생이 삼성전자 공채를 준비하면서 뽑아봤던 예상 질문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비 엔지니어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지원하게 된 계기는 또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서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해당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또 뽑아봤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죠. 대만 업체들이 선두에 있는데 기술 격차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 우리가 선두를 탈환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좀 뽑아봤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죠.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팀원과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뽑아봤고요. 삼성전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가 이렇게 좀 일반적인 질문들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소서를 중심으로 뽑아본 질문들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발명 관련 질문이네요. 최근 일상에서 느낀 불편한 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점, 또 창업 경진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창업을 할 생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발명을 했던 아이템이죠. 석션 칫솔에 대한 질문 준비했고요. 또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뽑아봤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교환학생 경험 관련 질문입니다.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이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한국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뽑아봤고요.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3가지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좀 자소서, 그리고 삼성전자 업무 관련, 그리고 중국 교환학생 관련해서 질문을 뽑아봤는데 이렇게 뽑은 질문들이 맞는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시죠.
네, 자 차영래 씨가 뽑아왔던 어떤 예상 질문들을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자, 차 코치님 보시기에 그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좀 뽑은 것 같습니까? 뽑은 구체성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뽑은 질문도 있지만 구체성이 없는 질문도 꽤 있었거든요. 일단은 삼성 면접의 특징상 좀 충치 치료 같은 질문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신경 치료 같은 예, 거요? 그렇죠. 신경 치료. 임플란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치명적인 단점들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네.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 첫날 제가 방송을 짧게 봤지만 학점 질문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제 과목 관련 질문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질문은 뭐 추렸겠지만 방송에 소개가 안 된 거라고 좀 믿고 싶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는 제가 답변을 만들고 이걸 암기하라는 쪽은 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 부분은 꼭 본인이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질문 중에 초반에 선두에 있는 대만 업체의 기술 격차를 물어봤자 이분이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원론적인 답변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이 질문 자체가 이 스터디 안에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중국 관련 경험을 얘기했는데 단순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인이 답변만 한다기보단 이게 내가 중국어를 좋아하게 되고 관련 분야로서 이게 어떻게 응용될지 쪽으로 답변을 이어갈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 면접 준비를 이렇게 어쨌든 은혜 학생이 여태까지 했는데 네. 저희가 자소서도 점수를 매기거든요. 아, 그래요? 면접 준비 몇 혹시 점 몇 정도 점 주시겠어요? 받으셨나요, 자소서는? 자소서 6.5점 받았습니다. 6.5점. 6.5점, 네. 10점 만점이요. 네. 꽤 많이 조미영 준 선생님. 꽤 많이 네. 준 거예요. 아하, 그분이 아하. 그럴 뿐인데 후하게 주셨네요. 네. 저는 이 내용만 보면 사실 60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준비가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급하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급해서 준비한 질문들과 답변 드릴 거고 사실 이 비언어적인 모습들도 좀 걱정은 되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주시지만 막상 잠시 후에 모의 면접 실습 딱 들어가면 표정이 급변하거나 갑자기 손을 많이 떤다거나 시선 처리가 불확실해서 진실성이 약간 왜곡될 소지도 있거든요. 특히 본인이 창업 관련 이런 경진대회 이런 프로젝트들 얘기가 좀 와전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했다는 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면접 준비만큼은 있는 범위 내에서는 100점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60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학생이 그 삼성전자의 파운데이션 아니에요. 파운더리 사업부 설비 엔지니어직으로 모의 면접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그 미래성이 있는 네. 그곳에서 지원하셨군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데 아닐까요, 되게? 예.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지원도 많이 하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원을 전기공학과 친구들이 하는 부분이고 뭐 이직군도 아니고 F직군을 노렸다는 건 전략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니까 실수를 없이 한다면 상반기 때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요. 면접하는 걸 봐야 종합적인 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모의 면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설비 엔지니어 신입을 뽑는 면접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먼저 1분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메라 보시고요.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는 효율적으로 손과 머리를 쓸 수 있는 엔지니어로 거듭날 인재에는 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설비 엔지니어 직무에 지원하게 된 차은혜입니다. 저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끈기와 실행력을 키워왔습니다. 인턴 생활 중 개발 제품에 적합한 부품과 그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끈기를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능력은 급성장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공정 효율화 등 이제 그 산업군에서 당면할 문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50초 정도 했죠? 시간은 잘 지킨 것 자, 시간도 같아요. 갑자기 확 끝나갖고 50초 중에 자기 이름 소개하는 데 15초 걸렸어요. 그리고 35초는 이제 내용이었는데 일단 시간은 지난주에 그 익진 학생은 저 라이브로 봤어요. 4분 40초 방송사고인 줄 걸렸기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그래서, 길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익진 학생은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좀 굉장히 난해했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결하고 잘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보는데 네. 좀 급작스럽게 끝냈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방송 보시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겠지만 자기 소개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차은혜 씨는 그런 점에 가점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본인이 처음에 캐치프라이즈처럼 말했던 내용은 사라지고 끈기로 공정효율화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약간 좀 막연하게 마무리됐다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되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좀 약간 차이 혹은 이런 좀 급 마무리된 느낌이 있다는 점은 좀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기소개 부분은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름 앞에 타이틀에다가 그 수식어에다가 그 뒤에 나올 내용, 끈기라든가 그런 걸 붙여놓으면 훨씬 낫겠네요. 그죠? 근데 일단 끈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식상하거든요. 딱 듣는 순간 안 들어요. 아 그냥 끈기구나 하고 넘어가니까 오히려 앞부분 그러면 얘기를 뒤에 내용을 바꿔야 되나? 아니죠.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의 어떤 접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앞에 얘기를 좀 더 길게 하지 말고 좀 줄여주고 끈기 공정효율화 쪽으로 이야기를 바로 끌고 올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방송 이후에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이 부분은 좀 교정을 좀 봐드릴게요. 방송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름 소개를 너무 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형적인 뭐뭐하면 뭐뭐하는 연기 안녕하십니까? 이거 되게 좀 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데 좀 그걸 좀 더 사람이 많아듯이 이렇게 네. 편하게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면 어떤 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런 게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이를테면 딱 봐도 뽑고 싶은 엔지니어적으로 외모가 생긴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거 어필해야 물론 되는데 합니다만 오히려 은혜 씨는 물론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네. 이미지도 좋고 말씀도 잘하실 것 같은데 본인한테 맞는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강조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강조해 준다면 오히려 본인한테 더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먹잇감을 준다면 어떤 점이 이 친구가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나를 알리고 싶은가가 막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나 두 가지,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에 맞는 얘기를 주로 살려서 경험으로 마무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공정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 직무, 이 사업부에서 내가 어떻게 업무를 한다면 이렇게 일 처리하겠다라는 좀 포부적으로 마무리해줘도 좋을 거니까 지금 이런 방향을 잘 설정해서 아니면 두 가지 버전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옆에 지원자가. 아니 다른 앞뒤의 지원자들이. 그러면 평가할 때 평가자분들도 그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혹시 모를 대비에 맞게 좀 차별화를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접근해줘도 좋겠어요. 그 내용도 그렇지만 일분 네. 자기소개할 때 뭐 안녕하십니까 뭐뭐뭐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은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괜찮다기보다는 네. 식상하죠. 지금 어. 저의 뭐 면접 하루 종일 보잖아요. 면접관 분들이. 반갑습니다라는 단어도 반가울 지경이거든요.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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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데 재학생들 중에 특히 임원 면접을 앞둔 분들이라면 막 가볍게 식사의 안부를 묻거나 뭐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정말 뭐 너무 고전문학 같은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주 작은 차이도 큰 성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실전 모의 면접 이제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코트님 면접관으로 변신해 주시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본인이 자기소개 때 끈기 말씀을 주셨는데 네. 본인이 끈기를 가장 잘 발휘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가장 끈기를 많이 발휘했던 경험은 인턴 생활 중에 이제 배터리 신뢰성 테스트를 했던 것인데요. 이때 배터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진 기간 내에 배터리를 선정했어야 했는데 이제 기간 내에 이제 5개의 업체에 이제 뭐 여러 개의 샘플을 받아들여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테스트를 솔직히 100개 중에 10개를 하면 그 수율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끈기를 가지고 테스트 효율화 공정 프로젝트도 거치면서 이제 끝까지 여러 개의 테스트를 한 결과 이제 배터리에 오케이. 네. 이건 당연히 본인 직무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한 거에 네. 끈기란 키워드를 좀 넣으신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말이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LSI 사업부 이직군 같은 데 지원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 F직군 지원하셨어요? 전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고객과 이게 동반성장하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공학 실전형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제 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제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객의 니즈를 판단해서 이렇게 출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팹립스보다는 파운드리 산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이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회로 수업은 거의 안 들은 것 같은데 뭐뭐 네. 들었어요, 수업?
회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회로 이론에 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거 언제 배운 거죠? 2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때 수강하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수업은 좀 들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업을 듣지는 못했지만 네. 제가 졸업 작품으로 캡스톤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때 수중 무선 음파 통신 시스템을 할 때 하드웨어 파트를 맡아서 전자회로 공부와 반도체 소자에 대한 기능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로랑 반도체만 들었고 그럼 전기 위주로 들었네 수업을 주로? 네, 수업은 그러면은 저희가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비 엔지니어 직군이라는 것은 저희가 반도체 공정, 8대 공정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 소자와 기능에 대해서도 물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기 전공으로서는 이제 전기 설비나 공정 제어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전기 관련 수업 들었던 많은 과목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이제 전력 전자나 뭐 전자기학 이제 뭐 전력공학관에서 이제 수업을 만약에 들었으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이제 설비가 돌아갈 때 전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본인은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난 이런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 좀 해주세요. 해시태그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과 이제 어학 능력이 있다는 것. 어학 능력. 네. 보니까 중국어 이 정도면 문과 친구들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설비 엔지니어로서 이 중국어 능력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설비 엔지니어로서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대만이나 중화권 업체들이 많이 경쟁력을 많이 이렇게 높이고 있는 추세이고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리 산업의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선도하는 기업에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선도하는 기업과 뭐 교류를 하게 되거나 이제 그 점에 거기 회사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때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배울 점이 더 있을까요? 네, 배울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에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가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3나노 공정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런 한국에 보도되기 전에 중국에 먼저 보도나 되거나 이제 대만 쪽에 보도가 먼저 될 수 있는데 그때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료를 캐치해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좀 연약해 보여서 사실 네. 저희 3교대고 근무도 좀 고될 텐데 잘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설비 엔지니어로 직군할 때 제가 약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몸이 체구가 작다는 걸로 이렇게 체력을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취미가 등산이고 이제 등산을 자주 하면서 등산이 취미예요? 네, 최근에 어디 다녀왔어요? 수락산 다녀왔습니다. 그 낮은 데 아닌가요? 너무? 네, 수락산 이제 깔딱고개는 되게 힘들게 올라가고 이제 혼자 가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누구랑? 친구랑요. 친구들도 저희 등산을 좋아해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의지 다지는 거를 좋아해서 아, 의지를 의지를 다진다. 다지고자 네 올라갔던 경험이 재밌는 있습니다. 친구네. 네. 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네. 반도체 관련 지식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저희 쪽이랑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사업부 쪽으로는 저희가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파운드리의 설비 쪽으로 지원한 이유는 제가 인터넷에서 느꼈던 공정 효율화와 이제 수율 중요성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쪽 직무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신뢰성 테스트를 할 때 5개 업체에 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도 뭐 초반에는 이 배터리가 좀 괜찮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면 결국 마지막 쯤에 어떤 불량이 나와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율 간에서 좀 조정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직군보다는 F 직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저기 성실한 편이세요 스스로가? 네, 저는 이제 성실하기 때문에 이제 공학도이지만 그래도 중국어를 공부하고 이제 그 외적으로 중국어 이제 공학 실전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그리고 제가 수업을 비록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에 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성실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전 전공이 몇 점인 거예요? 전공도 비슷한 학점입니다. 비슷한 학점이요? 네. 그럼 전공이라도 좀 높으면 저희가 납득이 될 텐데 좀 설명이 안 돼서요.
간단하게 지금 왜 이렇게 학점이 생각보다 낮은지 지금 본인 전공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좀 낮거든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전공의 역량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다른 지원자보다 학점이 낮긴 하지만 이제 전 그 외적으로 공학 실전형 프로젝트 그리고 반도체 소자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에 대해서 실전형 과제를 많이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학점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성실하게 했다고 저희가 믿어야 돼요, 그거를? 네. 어떻게 믿죠? 저희 성실하게 이렇게 대회나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성실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면접장이나 다른 곳에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잘 못했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협업이란 무엇일까요? 협업이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좀 충돌될 수 있는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욱하지 않고 이제 구체화된 수치화를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비록 체구가 많이 작고 이게 설비 엔지니어로서 3교대가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연접관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만큼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3교대를 생각하고서 파운드리 설비 엔지니어에 지원한 지원자입니다. 저의 이제 전문적인 프로젝트 경험과 이제 공학 실전형 프로젝트 등 열심히 경험했던 것들로 파운드리 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십시다. 아우. 저는 그동안에 한 친구들 중에 모르겠어요. 코치는 굉장히 좀 지금 압박 면접을 했고 또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네. 굉장히 좀 언어 질문에 그리고 되게 애매한 질문도 많았었고 어려운 질문이 많았었어서 총 답 어떻게 하지 하고 싶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네. 않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네, 저도 정말 차 코치님께서 압박 면접이 들어오잖아요. 뭐 의외- 학점이나 그치, 뭐 전공 의외로 과목에 무섭게 대해서 하네요. 예. 얘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금방금방 전환해서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인사 깊었는데 어떻게 아, 근데 저는 평가하십니까? 무섭게 한 게 아니고요. 네. 약간 작정을 하신 것 같아서. 원래 네. 좋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 본인이 당연히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임원 면접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치과 치료 같은 면접을 봐요. 네. 굉장히 이 지원자의 강점에 대한 의구심, 약점은 합리적으로 도려내려고 좀 질문을 이어지는 거니까 받아들였을 때 느낌이 압박인 거지. 그래요. 그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당연히 평소에 대비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차은혜 씨의 면접 점수도 한 학점으로 치면 한 B제로, 비제로. 그래서 10불. 음. 왜냐면 준비 안 한 거 대비해서는 잘하셨지만 사실 뒤쪽으로 갈수록 답변의 그 곳간이 떨어졌다. 그쵸. 거의 뭐 반복된 돌려막기, 말들이 예. 많이 있었고. 거의 중원부원의 반복에 구체성이 결여되니까 자꾸 제가 구체화를 묻는 질문을 많이 좀 드렸었고요.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5점 뭐, 정도? 10점 만점으로 뭐 하면. 거의 5.5점, 5점. 5.5점. 근데 준비 안 한 거 대비는 잘한 거지만 이 상태로 면접장에 갔다라면 이란 전제로 답변에 대한 점수를 드린 거고요. 맞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 일단은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본인은 소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 전공 학점, 그러니까 전체 학점 대비 전공 학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건 다른 무언가 활동이 있다라는 정도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 잘하셨지만 딱 거기까지만 말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그럼 그게 여기서 일을 한다는 점 혹은 본인의 성실도적인 면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납득을 안 시킨 채 그냥 난 인턴일 혹은 다른 대회 일도 성실하게 했음 믿어주셈 이렇게 그냥 넘어가니까 뭘 믿고 얘를 이걸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반면에 중국어나 제가 창업경진대회 얘기는 일부러 뺐어요.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으니까. 반도체 관련 수업 들으셨던 거 이런 것들은 답변을 잘 처리해 주셨고요.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전공 지식이나 이력적인 건데 혹은 업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건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체력적인 면의 얘기는 사실 좀 막연한 게 있거든요.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체력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요소예요, 사실. 그래서 등산이라는 막연한 키워드를 잡기보단 본인이 체력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는 관리로 이야기를 끄시던지 아니면 엔지니어로서 갖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장점을 어필해주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고요. 언변을 요구하는 면접이 아니에요. 삼성 면접은 사실. 본인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 자체에 대한 이해도, 의미가 있는지도 묻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제가 오늘 드렸던 질문 같이 팩트 체크 위주로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냥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입사 이후에 본인의 역할이나 기대하는 면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려지는 면들이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 현재 면접을 지금 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면접을 임해 주시고 앞으로 연습도 그런 버전에 맞게 좀 준비를 뭐 개인적 차원이든 스터디 차원에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1차적인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어땠어요? 그 한 느낌은 어땠고 소감을 좀 들어봅시다. 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정말 면접관 같은 분께 이제 면접은 처음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압박 면접이라고 머릿속에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는 많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대답을 하면서도 너무 돌려막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키워드를 어떤 걸 빨리 머릿속에서 꺼내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사실 아쉽습니다. 예. 안 된 거 그런 건 있죠. 아직까지. 자기소개서는 분명 잘 쓰셨을 거예요, 본인이. 하지만 면접 답변 때 필요한 경험이 자기소개서 글 쓰듯이 나와주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말을 연습하면 많이 말로 연습하실 때 가능하고요. 면접 준비는 타이핑을 치거나 소스를 글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되뇌어 계속 보고 말로 말로 하셔야지 말로 한 걸 글로 쓰는 건 쉬워요. 네. 근데 글로 하던 걸 말로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종합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 착각을 하는 게 이걸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고 나의 내용이니까 분명히 물었을 때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도 방송할 때 보면은 아무리 봐도 네. 대본에 있는 걸 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좀 중요하다 보이고.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다른 사업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그 말할 때 질문하셨잖아요. 참 매정하게 얘기 잘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손석희인 줄 될까요? 알았어요. 마음에 드셨다니 감사하네요. 당연히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이 회사에 지원했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해당 사업부에 내가 어떻게 애정을 가지고 기여해 줄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쪽으로 어필을 해서 해당 사업부에 계속 지원을 그래도 하겠다. 난 남겠다는 쪽에 어필해 주셔도 좋고요. 상대적으로 영업 직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유연한 마인드로 해당 회사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영업과 뭐 특정 영업과 관계가 있는 직무라고 한다면 뭐 대승적 차원에서 가능도 하다라는 좀 열린 결말의 답변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은혜 학생은 뭐 지금 모의 면접 진행해보고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차 코치님한테. 저 이제 그런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만약 다른 계열사나 네. 다른 직무로 지원하는 게 어떠냐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면접 답변할 때 어떤 답변을 하면 좀 유리할지를 본인이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를테면 내가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뭔가를 다져놨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거예요라는 경험 기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고민해왔고 이만큼 이해하고 있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이쪽을 잘할 거다라는 좀 내 생각 베이스의 얘기 경험이냐 생각이냐 두 축을 놓고 본인이 판단하실 때 어떤 게 유리한지를 먼저 정의하신 다음에 당연히 그 경험이면 경험, 생각이면 생각에 맞게 난 이러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왔다라고 물을 것이고요. 만약에 면접관이 재차 물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농담 아니라 진짜로 너 어디 갈래?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그때는 해당 회사를 바라보고 지원했기 때문에 뭐 한시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지원한 부분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뭐 타직무 뭐 입성도 고려는 해보겠다 정도로 답변해 주는 것도 차선책으로서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질문 있어요? 또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마지막 할 말에 음. 대해서 참 그때 이제 고민되죠. 아, 네. 짧게 끝낼까? 길게 할까? 무슨 말을 하지? 고민 많이 되죠, 그렇죠? 네. 네, 마지막 할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면접 때 웬만큼 준비한 이야기를 다 쏟아냈다고 한다면 차라리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입사 이후에 더 많은 기여할 수 있게 저의 이러한 강점들 살리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끝내면 돼요. 왜냐면 깔끔하게. 평가는 다 끝났거든. 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뭘 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뭔가 막 뒤집어지거나 패자 그렇죠. 부활이 그거는 어디 이루어진다고 그냥 이런 한류 거 드라마에나 없잖아요, 한류 그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 거고요. 그냥 오히려 반대로 내가 별로 얘기를 못했거나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키워드 하나 내진 두 개를 잡고 명확하게 접근을 30초 미만으로만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면접 볼 때 비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은혜 네. 학생 뭐 표정이나 태도 어땠습니까? 사실 고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어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시 영상을 본인이 내일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선 처리가 좀 불안했고요. 네. 그 요들송 부를 때 있죠. 이렇게 손 이렇게 요들 이런 게 좀 보였고 요들. 요체를 쓰는데
요체가 남발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특정 경험을 소개한다거나 내 얘기할 때 요체를 가끔 써줘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많이 들리는 느낌은 좀 학생 티가 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점은 좀 유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해우체 같은 경우는 어떤 연속성을 의미하는 게 있어서 했는데요라고 하면 그다음 뭔가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이 끊겨버리면 계속 왜 요라고 하지?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합시호체와 해우체 어떤 그런 적절한 그 구사가 아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제 얘기했지만 그 기찬 쌤도 그렇고 민혁 쌤도 그렇고 굉장히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외모는 어떤 것 같아요? 외모도 참 그 이미지가 좋죠. 숨겨진 이미지. 왜냐면 잘 네. 웃고 이렇게 방실방실 그러게요. 웃으시는 게 유리해요. 아. 왜냐면 뭐 대부분 삼성 임원분들 다 남자분들인데 더군다나 그러게요. 본인이 일하실 곳에서 교정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뻐 보이지도 없는 수도 있는데 교정을 하고 계신데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으시고. 진짜 웃음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근데 이제 소위 어. 어디 이미지 컨설턴트 분한테 받는 진짜 안 이상하죠. 네, 그렇죠. 와. 이게 진짜 웃음이거든. 화면 봐줘요. 3번, 1번 카메라. 네. 교정을 하면 이게 진짜 웃음이거든요. 교정을 한 사람이 잘 안 이뻐 보이는데 슈퍼 스마일. 굉장히 그렇죠. 미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인공 웃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비 초강점이라는 점은 그러네요. 예, 웃으면 이깁니다. 그렇네. 끝까지 웃어주세요. 끝까지 웃으시기 바라고요. 네. 자, 끝으로 신의 한 수 들어봅시다. 네, 뭐 면접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우리 차은혜 씨도 합격할 수 있는 시작은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대비하고 내 강점을 좀 더 어필하는 면, 마지막으로 비언어적으로서 방구 듣는다면 방구 듣는 좋은 결과도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모의면접 실시간 컨설팅 해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그리고 차은혜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가 아니고요. 조선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준생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인기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찾아뵙고 있죠. 취준생도 인권이 있다. 예,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하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봅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정보가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유림기술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산단길에 소재한 전기 장비 제조업체로 판금, 절곡, 밴딩 기사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분전반, 배전반용 판넬 및 PLC 제어반 판넬 절곡입니다. 구인 조건은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 30분에서부터 오후 5시 30분이며 주 4일 잔업 특근이 있으며 잔업 특근 시 별도 수당 지급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이식 제공,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화성시 향남 이전 예정으로 인근 거주자 출퇴근 가능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합니다. 채용 시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를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3월 화성시 향남 이전 예정으로 근처 거주자나 또 출퇴근자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 에너텍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에 소재한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 업체로 삼성전자 건물 시설관리원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건물 전기 또는 냉난방 관련 설비를 조작하고 유지 관리 및 운영으로 전기 또는 공조 냉동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구인 조건은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이고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3교대 근무로 주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후구는 오후 3시부터 22시까지, 야근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형태로 근무하며 1시간 잔업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중식비 지급, 통근버스 등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방문,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또는 공조냉동 자격증을 소지를 하셔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윤명희 주무관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로 가봅니다. 박가혜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진기술에서 건축구조기술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건축, 구조 설계 및 안전 진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인근 거주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연봉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 구조 기술자 2명을 채용한다고 하시니까요. 관련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루디아 프레그런스에서 웹 기획사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편집, 상세 페이지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포토샵 능숙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200에서 2,8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일자리 방방곡곡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지요. 국회에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는 취준생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몰라서 넘어가고요. 또 취업 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네. 참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겪으셨을 테고 지금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좀 당당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는요 송진원 쌤과 임현준 쌤 두 분 그리고 방금도 고생해주신 조선 네.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어벤져스는 제가 좀 휴가여서 없었는데 그때 젊은 피 특집에서 송 쌤이 나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네, 뭐 일단 학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다 보니까 이제 좀 심층적이고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좀 있었고 그 제가 이제 분위기에 좀 눌리지 않았어요? 그때 상당히 좀 상당한 분위기인데. 그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 답답한 게 좀 많다 보니까 앵그리버드화가 돼가지고 예. 좀 화를 냈던 것들이 좀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보통은 화를 잘 안 내는데 방송 때 다 푸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화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화를 왜 냈어요? 그 뭐 어쨌든 뭐 답답한 것들 취업 준비에 대한 답답한 그렇군요. 것들 또 이제 취업 그 취준생 인권위원장이지 분노였군요. 않습니까? 또 정의의 그런 것들이 분노? 또 이게 빙의가 됐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평소에 안 내는 화를 방송에서 나내냐.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현준 쌤 모셨는데 음. 우리 네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소감이 네. 어떠세요? 네, 일단 주위에서 저를 이제 임현준 컨설턴트가 아니라 임현준 간사라고 또 많이 호칭해주고 있어서 네. 간사로서 책임감이 나날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부분에서 이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 취준생 인권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신사의 느낌도 나고 뭔가 네. 또
빅뱅이 약간 그 태양. 태양 씨의 코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눈도 닮았어요. 이래저래 좀 뭐. 노래 묘한 한번 느낌.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넌 나만 바라면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드 캐리하고 있어요. 네. 조소영 아나운서 망치 갖고 왔네요. 예, 오늘도 망치 이렇게 챙겨 주셨네요. 네, 그래요. 오늘 바쁘더라도 꼭 끝까지 잊지 않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주시고요. 자, 망치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 살짝 마무리가 아쉬웠었는데요. 체형 갑질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쌤부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고상의 조그만 글씨는 더 자세하게 보자. 그러니까 공고상의 조그만 글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약점이기 때문에 숨겨둔 것이거든요. 꺼진 글씨도 다시 보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고를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고 이거에 더해가지고 캠리라든지 현직자를 꼭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자라는 그래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쌤. 네. 두 번째는 매력적인 공고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입니다. 좋은 회사, 좋은 곳, 일하기 좋은 곳들은 그 공고란에 맞아요. 구직자들을 유혹하는 문구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쌤. 네. 마지막으로는 그 일단 구두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 전까지 구두로 들었던 것은 최대한 문서화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지를 꼭 남겨 두셔야 됩니다. 네, 임쌤도 계약서 작성 시에 좀 그 필요한 것들 다시 네. 한번 짚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은 연봉 계산법, 또한 직무 및 직위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시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채용 공고상의 조그만 글씨는 더 크게 보기, 너무 매력적인 공고는 의심해 보기, 또 말로 하는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 끝으로 계약서 작성 시에 항목들을 세세히 살펴봐야 된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송쌤, 오늘은 취준생 인권위원을 위해서 어떤 안건을 또 정의의 안건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취업 준비생들이 발표가 나는 시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합격도 나고 불합격도 나는데 사실은 왜 합격했는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탈락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고, 특히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채용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건인지 그 개요를 조소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보실 사건에 앞서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문자로군요.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문자 메시지는요. 금호 석유화학 그룹에서 채용 과정에서 탈락된 취중생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캡처 이미지입니다. 예. 그중에서는요. 총 4,611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에서 760명이 인적성 검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구가 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따뜻한 위로도 위로지만 그동안 기업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준생들은 자신이 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떨어졌는지, 또 다른 지원자보다 내가 얼만큼 모자란 건지, 내가 몇 명의 많은 지원자 중 한 사람으로 경쟁을 했는지 그동안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 알 권리 침해, 이대로 괜찮은가를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큐. 오늘 파워가 세네요. 오늘 보니까 분노의 망치인가요, 오늘 혹시? 네, 오늘 좀 바빴네요. 예, 그래서 한번 세게 치고 싶었습니다. 네. 뭔가 느낌이 담겨 있는 네. 망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 매력적이네요. 개요에 대해서 예.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준 쌤, 왜 떨어졌는지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이렇게 예. 기업에서 따로 문자 보내주는 사례 많지 않잖아요. 문자비가 아까운 걸까요? 네, 보통 이런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네. 보통 이제 메일로나 문자로 보내게 될 경우에도 상투적인 문구인 이 한정된 채용 인원 때문에 귀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담긴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문자도 뭐 되게 예의 바라 보이지만 별로 영어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네. 느낌인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인사 담당자가 취준생들의 마음을 공감해서 좀 다른 분들과 다르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괜찮게 보낸다면서요? 거의 뭐 이노션인가 이런 데가. 네. 어떻게 보내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광고기획 회사인 이노션 같은 경우 실제 면접을 봤었을 때 면접비 외에 추가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취준생들의 마음을 울리는, 또 취준생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감적인 내용이라서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송 어떤? 쌤, 예. 또 어떤 사례 네,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화면에 띄어주신 거 보면 이수그룹의 사례인데, 이수그룹? 네, 어쨌든 뭐 한정된 인원 이런 이제
좀 문구보다는 사실은 어쨌든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조금 담아서 보내는 것들이 요즘 이슈가 좀 됐고 사실 그 전에 이제 금호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나왔던 그것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보통은 이제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이 인적성 합격이 됐다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러네. 이 문자에서 의미가 있었던 건 한 명 단위까지 확실히 알려준 점. 이것 때문에 확실히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확실히 진보된 하나의 그 문자 메시지 형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수학 좋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이수학 되게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읽어드리면 네. 안타깝게도 이번 공채에서는 귀하를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취업 준비생 시절 수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되고 예. 핵심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가 저희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례를 찾아내서 진실하게 적어주신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오, 괜찮습니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시면서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던 그런 네. 편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서류 합격자 몇 명, 경쟁률 이런 정보 왜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예. 대회비예요? 총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김진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해당하는 내용은 기업 인사 담당자 외에는 다른 임직원분들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몇몇 분들만 소수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정보 공개할 경우 기업의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성과 부분을 추측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보를 감출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그 기업의 공개 채용 프로세스가 그렇게 투명화되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총 3가지 정도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 그 태성 쌤이나 민영 쌤도 그렇고 인사팀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 공고로부터 서류 뭐 합격자는 그 최종 합격수의 몇 배수, 필기시험 합격자는 몇 배수 이렇게 명시를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은 근데 왜 안 하는지도 궁금한 것 그렇죠. 같아요, 학생들이. 네,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용노동부라든지 인사혁신처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나의 하는 조치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의무사항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학벌 필터링 또는 남녀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 확실히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의무가 아닌데 굳이 이런 것들을 오픈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감추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자, 금호 석유화학 그룹이 아까 1차 서류 합격자와 전체 응시자 공개를 했는데 네. 사기업 중에서 또 이런 사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2014년도부터 시행된 롯데그룹의 면접 발표 전형이 있겠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면접 지원자들 대상으로 해서 합격자들 점수와 지원자 또 평균 합격자의 점수들을 그 막대 그래프로 해서 면접 지원자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호응을 얻었었고 그 이후에는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1일 직무 체험, 근무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함께 지원자들과 함께한 사원들이 그 지원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피드백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참 좋네요. 네. 자, 그런데요. 채용 설명회에서 뭐 인사 담당자분들이 스펙 필요 없다, 학점 낮아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 맞아요. 막상 붙은 분들 보면 스펙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에서 경쟁률이나 뭐 합격한 사람 수 이런 걸 공개한다고 해서 다 믿어도 되는지 기업의 말을.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는 것 자체는 되게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되지 않은 것이 아쉬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 학생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2명의 사례인데 둘 다 이제 역량 면접을 보고 왔는데 저희가 실제 면접 전에도 모의 면접을 계속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역량 면접에서 되게 이제 그 역량을 잘 발휘했고 정말 말을 잘했던 친구고 실제 면접관한테도 칭찬을 들었던 친구예요. 아, 우리 회사에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막힘없이 답변 잘했고 그래서 그런 칭찬을 듣고 이제 기대를 하고 왔는데 또 반면에 이제 토론 면접도 있었는데 토론 면접 때는 본인이 조금 이제 소위 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절어서 이제 좀 남들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종 이제 평가표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역량 면접은 평균 이제 지원자보다 하위권에 좀 속해 있었고 토론 면접은 지원자보다 상위권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둘 다 2명이나 저희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 더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투명성이 좀 제고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한번 많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시시콜콜한 개인 정보를 좀 들고 오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서류 반환, 폐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개인 정보 폐기 부분,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지금 180일 이내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80일 이내 파기를 쭉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개인정보를 많이 안 주는 게 제일 좋죠. 어쨌든 기업들도 요즘에 많이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좀 위반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 안에서는 사실은 민감 정보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 그 외적으로 성별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한단 말이죠. 최근에는 또 이제 부모님 나이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긴 하지만 부모님의 이제 회사 직책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과연 직무 수행과 연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왜 가져가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임쌤, 이게 보니까 반면에 합격자의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나온 질문들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취업 준비생들도 면접을 좀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도움이 될 텐데 서약서 쓰는 것 자체는 어떤 알 권리에 침해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면접 전형의 프로세스 자체도 사실 기업의 경영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를 유출한다고 보면 법적으로 보면 경영상의 정보 누출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면 삼성의 이제 보안 서약서 같은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취준생의 알 권리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기업 측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좀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예민한 주제였기에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오늘 쌤들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인권위 두 분 쌤, 조소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찬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특집이죠. 왜 떨어졌나 시즌3는 계속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